집값, 전셋값 문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요. 토지 임대부 주택, 판매 조건 무주택. 이게 일단 말이 좀 어려워서요. 이게 뭔가요?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예. 네, 토지임대부주택은 쉽게 설명하면 토지는 빌리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급하는 일테면 뭐 LH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계속 소유를 하고 분양받으시는 분은 위에 건물분 이제 소유권만 갖게 되시기 때문에 내 집이긴 하지만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셔야 됩니다. 환매 조건부는 일단 동일한 형태로 분양은 받으시지만 나중에 팔려고 할 때 개인에게 원하는 가격 조율을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되팔아야만 하는 주택이라서 사실 시장 논리에 따른 이런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을 온전히 분양받은 개인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좀 더 높인 개인의 주택이란 형태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최근에 계속 논의가 됐었던 형태인데요. 장관 내정자가 나오면서 앞으로 공급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언뜻 듣기에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많이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면 뭐 집값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계하고 뭐 장점이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양이 공급되느냐가 일단 관건입니다. 시장 가격 안정에 효과를 줄 정도로 충분한 양이 토지 임대부나 이런 환매 조건부 같은 공공자가 형태로 공급이 돼야 실제 가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토지 임대부 주택이 한 3차례 정도 공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달이 났었고 강남권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좀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요자들에게 좀 더 쉽게 말해서 어필을 하려면 입지가 좀 좋은 곳에 사례가 나와야 수요자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분양가 대비 차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형태로 약간 조율을 한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입지적으로 좋은 부지의 그런 공공 형태 비율을 지금 많이 높이기도 좀 쉽지가 않고 과거에 이런 주택을 공급했을 때 공급하는 LH의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충분히 나와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공급량이 충분히 나와서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원하는데 공급량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공급량은 별 소용이 안 되고. 네, 과거에도 사실 경기 군포에서 나왔던 케이스에서 미달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도심의 아파트 보유 및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지역에서 나오면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뭐 물론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뭐 그동안 얘기해온 걸 가지고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이런 정책을 장관 후보자가 한다고 공언을 하면 전문가로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계속 공급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한계나 이런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입지가 좀 좋은 곳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좀 하면 수용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공급을 하면 인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계속 공급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시범 사례를 분양받으신 분들만 혜택을 오히려 받고 계속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를 못할 수 있어서 이 형태를 이제 도입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가 공급될 수 있다라는 대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씀이시죠?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 이런 전문가들 여쭤보면은 굉장히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단 말입니다. 김 소장님은 내년에도 약간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어떤 지론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듣기 맞습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집값 하향 안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전세 시장이 너무 지금 불안정해서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계속 모자란 상황이어서 전세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내년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최근에 나타난 현상처럼 중저가 주택의 매매 수요로 이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값, 집값이 동반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적어도
내년에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 정책, 그리고 지금 내정자도 얘기하고 있는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시장에서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져야 그나마 이제 점차적인 안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과 반대되는 어떤 전망을 하는 분들 중에는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세 부담 때문에 내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시그널이 시장에 먹힐 때 되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세요? 네,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이 종부세 부담을 느낀 뭐 소득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은퇴자 같은 분들은 좀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해봐도 네. 종부세 매년 내는 게 부담이 되니까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늘어나고 계셔서 물건이 나올 수 있는데 동시에 지금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부세도 걱정이지만 현재는 종부세 부담보다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담이 너무 많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워낙 지금 전세 집값이 전국적으로 다시 좀 오르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팔기보다는 좀 버티자라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서 상반기에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부 나오겠지만 그러면 하락 기대까지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방금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보유세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양도세나 거래세 같은 걸 줄여주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일단 시장에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좀 일반 세율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종부세도 늘고 지금 취득세도 높아지고 양도세도 이제 다 높아지다 보니까 뭐 갖고 있지도 못하고 처분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유세를 계속 높여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있으니 양도세는 뭐 한시적으로라도 올해 상반기에도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한 번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물을 많이 내놓아서 가격 하락 안정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순환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종부세 부담으로 물건이 좀 나오게 하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양도세 부담을 조금 한시 완화를 해줘야 물건이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그 방향에 동의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김 소장님은 일단 전셋값하고 집값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뭔가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일단은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고요. 일단 전세 시장에서 시작된 전세 불안, 월세 불안, 집값 불안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의 이 공급 회전 불균형을 만든 조치들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2법 중에 가격 상한제 정도라도 조금 지역별로 차등을 줄 수 있거나 조금 높인다면 지금 전세 계약이 중단되거나 집주인이 들어가는 이런 물건 감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개인 민간 사업자들의 전세를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중심의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이다 보니까 그동안 다주택 투자자들이 공급했던 전세 물량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완전 정책을 뭐 번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조정을 하면 조금 물건 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으로는 김 소장님 원래 지로는 그 역세권 과밀하게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역세권 과밀도 그 도시 역세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팽창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또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곳들은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역세권의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더 짓고 그걸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안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나왔던 이런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증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약간 비아파트 상품으로 단기 공급할 수 있는 사업 형태들이 많이 공급이 된 편이어서 최근 전세나 매매 시장에서 실수요, 보유 수요, 투자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형 공급이 된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더라도 뭐 교통이나 교육 같은 인프라 시설들을 좀 갖추면서 아파트 형태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진행이 돼야 실제 시장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김 소장님은 그 공급 대책으로요. 재건축, 재개발이 좀 허용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저희가 규제를 풀면 단기간 가격은 다시 그래서요. 치솟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몰릴 거고 기대감을 가진 주요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또 집값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의 장기적인 관리나 도시 재생의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부분 계속 재건축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규제로 중단을 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확 이제 활성화를 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규제 때는 버티고 규제가 없을 때는 또 투자가 몰리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카가 집 사야 됩니까? 지금 물어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전세가 워낙 불안정해서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저는 오른다는 지론이라서 일단 구입 전략을 짜시도록 하는데 문제는 금리나 유동성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서 약간의 그런 변동에도 버틸 수 없는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하는 부분이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 시점에는 또 공급 부족이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시점이 오겠죠, 앞으로. 그때 못 버티고 파시게 되면 손실을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변동성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면 주의를 하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절한 자금 계획이나 대출 상환 계획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보시네요. 2025년까지는 어떤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단기적인 전세 수급 문제도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지난 8월에 내놓은 공급 계획도 본격화되는 거는 25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은 주요 도심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방식으로는 대출 규제 같은 걸 좀 강화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영끌, 이른바 영끌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데 그건 권하지 않는단 말씀이시죠? 사실 이 영끌 중에서도 소득이나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저는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 무리한 이주택 이금융권 대출이라던가 뭐 보험사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좋지 않은 금리 조건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해서 사시는 경우에는 향후에 금리가 사실 크게는 아니겠지만 오르는 시점이 올 거고 유동성 정책도 달라질 수 있고 공급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점에 버티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따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